자, 셀렉스88 퀀텀 이퀄라이저의 Q&A. 이사님, 요거 확대 안 해? 자, 사용 시 핸드폰 데이터 소진 여부는 어떨까요? 어플 쓰시면 다른 어플을 쓰셔도 소진이 되죠. 게임을 하셔도 데이터 소진이 되죠.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어플을 사용하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그거는 데이터 소진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인터넷이 돼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전송 시에 데이터가 소진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시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소진이 되니까. 자, 사용 중에도 통화, 문자,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영상 시청 안 됩니다. 보셔도 영상만 나오고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저희가 블루투스 연결을 하셨죠? 블루투스 연결을 하셨을 때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셀렉스88 밑에 뭐라고 뜨나요? 오디오로 연결됨이라고 뜨죠?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을 하셔도 소리가 안 나오고 화면만 나오는데 가급적 저희 셀렉스88을 사용을 하실 때는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디오가 중복돼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저희 어플에서 보내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시청 안 되십니다. 그리고 통화하실 때는 어플이 수동이 돼요. 자동적으로 수동이 되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어플이 시작된 지가 저희 어플을 개발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예전부터 어플이 개발돼서 사용하던 것들은 핸드폰이 구형이어도 쭉 연결이 가능한데 저희 어플은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당되는 놈들만 돼요. 이 밑으로 되는 버전들은 연결이 안 될 핸드폰에 어플이 안 깔릴 수도 있고요. 설사 깔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잘 사용은 가능하나 통화하실 때 어플이 자동 스톱이 안 되고 삐 소리가 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삐 소리가 나면 아까 그 멈춤 화면에서 멈춤을 누르신 다음에 통화를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겠죠. 구형 핸드폰일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시작을 하지만 구형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찾아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구형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사 깔려서 작동이 돼도 셀렉스88이 정상적으로 같이 작동이 돼서 사용을 하셔도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삐 소리가 나갖고 전화 통화할 때 삐 소리가 내 핸드폰에서 소리가 난다. 그거는 어플의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과 그거가 이제 약간의 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는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판매하실 때도 그거는 주의사항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별도로 주의사항은 얘기 안 해드립니다. 그건. 그렇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인지하셔서 통화할 때 누르면 소리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문자는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거는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 지장 없이 어플리케이션 진행되고 있는 거고 문자나 카카오톡은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블루투스 음량 조절. 삐 소리 나는 이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하긴 하죠. 태극마크. 안 뜬다. 그리고 블루투스 음량 조절. 왜 삐 소리가 나는 이유는 삐 소리가 하고 나는 경우는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됐다. 블루투스 연결이 끊겼다는 겁니다. 나비 모양의 저희 셀렉스88 기계에 보면 여기에는 태극마크, 여기에는 나비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삐 소리가 나는 경우는 얘가 깜빡깜빡거리어서 끊겼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고요. 최대로 사용하시면서 PD 핸드폰의 블루투스 볼륨을 최대로 하셔야 기계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요 태극마크가 안 뜨네, 안 뜬다. 뜨게 하려면 당연히 블루투스 음량을 크게 하셔야 되고요. 음량을 크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블루투스 볼륨을 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요까지만 올리셔서 똑같은 19%로 사용을 하시면 얘와 얘 차이는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그래서 최대로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밴드를 한쪽과 양쪽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차이 뭘까요? 전 지금 한쪽으로 차고 있습니다. 근데 뭘까요? 전 한쪽으로 차는 거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고 활동을 하니까 한쪽에 찬 거예요. 근데 얘를 이쪽 팔과 이쪽 팔에 하게 되면 저한테 전사가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한 곳에서 타고 오는 거와 이쪽에서 타고 오는 거와는 틀리겠죠? 얘는 여기서 보내고 얘는 여기서 보내서 받아요. 둘이 같이.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가는 속도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렇게 양쪽에 차는 게 좋다? 양쪽에 차는 게 훨씬 좋다. 자, 밴드 부착 부위.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 패드는 아무데나 붙이셔도 됩니다. 저희 제품은 다른 EMS 마사지기 제품과는 별도로 다른 이유는 부위별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 클럭이나 이런 거, 나 목이 아파. 그럼 여기 붙이거나, 무릎 아파. 무릎에 붙이죠.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냥 저 팔목에 차요.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나 속 쓰려서 오늘 속이 너무 많이 쓰린데? 팔에 차고서 오위 운동에 놓으시면 돼요. 제가 만성 식도염이에요. 저는 여기 항상 붙이고 오위에 올립니다. 오위 운동에 쓰고 계속 쭉 합니다. 그러면 이 속쓰림이 잦아들어요. 제가 이걸 느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그래서 밴드 부착 부위는 아무 곳에나 붙이셔도 되는데 지방이 많은 쪽에는 좀 피해 주시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라도 좀 가장 좋은 곳은 등 뒤 척추 라인인데 이 등 뒤 척추 라인이 피부가 제일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붙이시고 피부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등 뒤 척추 라인이나 아니면 손목, 팔꿈치, 요 어깨, 맥박이 뛰는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권장강도 출력은 19에서 23%인데 느낌이 없어서 75에서 80.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중복되죠? 권장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9에서 23이 제일 좋습니다. 70에서 80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죠. 빡빡 오고 몸이 피로하고 저희는 세포 운동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셀레스 팔파와 이퀄라이저는 세포 운동기구예요. EMS 마사지 역할도 하지만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굳이 70에서 80까지 안 놓으셔도 19에서 23까지만 하셔도 세포의 운동을 하라고 전달해주는 역할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무리하시면서까지 70에서 80까지 올려서 피부 트러블, 몸의 피로 이런 거를 가중시키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이거는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사용 후 1시간은 휴식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하실 때 운동하시고 나면 쉬시죠. 똑같아요. 세포들도 운동을 하고 나면 쉬어야 돼요.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 좋아지니까 빨리 운동해. 계속 운동한다고 해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도 쉬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3시간 후 1시간 휴식.
꼭 요거는 세포도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데모예요, 세포들도. 그러니까 꼭 이해하셔서 3시간 후 1시간 휴식은 꼭 지켜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패치형 사용 후 보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퍼팩 버리시면 안 됩니다. 패드 붙어있는 이 필름지 꼭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2개 꼭 같이 보관하고 계시고서 사용하신 다음에 찬물에 씻어서 살살살살 문때 닦아주신 다음에 붙여서 여기에 쏙 이렇게 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취침 전에 하고 수면은 부착 부위 수면해도 되는지. 사용 전 충분한 수분을 음용하면 효과적인가? 효과적입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건 좋아요. 근데 위에 부담이 없게 드셔야 되겠죠? 한 번에 500ml를 쫙 완샷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목이 마르실 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거는 내 몸에 물이 없으니까 물 좀 충전해 주세요 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짜게 드시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분은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취침 전에 하고 수면은 어떻게 되냐? 주무실 때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왜 주무실 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거 기기 파손. 154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주고 기계를 사셨는데 얘를 주무실 때 하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사용자는 잘 보관하신다고 위에다 놓고 뭐 해서 하시겠죠? 하셨는데 순간 일어나서 가다 보면 쑥 빠져서 떨어뜨리고 뭐하고 아니면 잘 때 얘를 깔고 뭉개서 여기 전원 출력 코드 있는 데가 부서지는 경우 아니면 불량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실 때는 기계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수면 중에 제일 좋은 에너지와 제일 좋은 활성세포들이 생깁니다. 근데 주무시면서 굳이 그것까지 방해하실 필요는 없다. 내 몸에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면을 진짜 정말 좋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찌릿하면서 제 수면에 방해를 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수면은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하실 때는 기계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상 수면으로 잘 주무시는 게 좋고요. 불면증 때문에 나는 불면증 때문에 이걸 써야 되겠어요. 자면서도 써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불면증에 놓고 세포 운동을 하세요. 그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포 운동을 해 놓으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자면서 불면증이니까 자면서도 할래 이러지 마시고 주무시기 3시간 전부터 셀렉스88 시작하셔갖고 세포 운동 시켜주신 다음에 편하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화장할 때도 족욕이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하실 땐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족욕이나 목욕탕 안 됩니다. 왜? 저희 제품은 방수 제품이 아닙니다. 습기에 취약하죠. 더군다나 전기를 자극으로 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수분과는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에 빠져서 바로 건지면 핸드폰도 예전에 방수 안 될 때는 물에 빠져서 바로 건져갖고 말려주시면 작동 가능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굳이 얘를 전기 자극을 주면서 물 전체에 퍼뜨리면서 내 몸에 들어올 거를 방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욕이나 목욕탕 시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몸을 활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파수는 몸을 활성화하면서 움직이실 때 가장 많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식전과 식후 어느 쪽이 효과적인가 관계없습니다. 운동시켜주는 거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운동하는 거와 밥 먹고 후에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거는 세포 운동 해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전, 식후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약물 섭취 전과 후의 관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당뇨약 드시거나 혈압약 드시죠? 혈압 있으신 분들은 그거 먹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약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세포 운동이니까. 전기 자극을 주면서 세포 운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기, 몸살, 발열 등이 날 때는 뭐라 그럴까요? 감기 증상이 있어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기, 저희 주파수에 보면 근육 운동, 근육통, 감기, 코골이, 기침 다 있어요. 감기 걸리셔도 사용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주파수를 쏴서 세포 운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감기와도 무관합니다. 자, 파동수 만들기. 이게 뭔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 가정용 가지고 계시죠? 가정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가정용 기계에 요즘 생수병이 2리터죠? 2리터 병 주무시기 전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드세요. 그러면 물이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동수를 만들어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2리터 병 하나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드실 때 다른 물병 하나 더 올려놓으시고 그거 드시면 돼요. 그래놓고 한 8시간 지나면 그거 또 올려놓은 거 빼서 드시고 또 하나 새로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 대신 뚜껑 잘 막으셔야 됩니다. 저희 제품 이거 방수 아닙니다. 물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뚜껑 잘 닫은 상태에서 병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퀀텀 이퀄라이저 위에 올려놓으세요. 옆에 놓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옆에 놓으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올려놓으신 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자, 피부 마사지. 지금 화면을 보니까 다 여사님들이 많으세요. 남성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제일 좋은 팁이에요. 지금 리더분들께 제일 좋은 팁. 본인의 얼굴 또는 피부 관리 시 셀렉스 88을 활용하면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MP365 어플에서 안티에이징을 선택하세요. 안티에이징을 선택 후 두 번째, 양손목에 고무밴드를 착용하세요. 얘를 양쪽으로 차세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차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차신 다음에 세 번째, 셀렉스 88의 세기를 이때만 한정 조건이에요. 셀렉스 88의 세기를 요거 하실 때만 셀렉스 88 세기를 35%나 42%까지 올려주셔도 돼요. 쭉 올리세요. 플러스를 올리시면 양손에 찌릿찌릿하게 올 겁니다. 자극이. 그거를 얼굴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시고 손에 마사지 크림을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손에 자극이 온 것들이 얼굴로 갑니다. 손에는 자극이 안 와요. 얼굴에 닿는 순간.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피부가 팽팽해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많이 하세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퇴근하셔서 집에 계시면서. 저희 대표님 요즘 만나시는 분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희 와이프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 약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저는 못하고 저희 와이프한테만 권해줬죠. 자, 해독시는 더 효과적인가? 당연히 효과적이죠. 말씀드렸죠. 이퀄라이저 요 끝에 빨간불 해독 주파수. 해독 주파수는 내 몸에 안 좋은 불순물이나 이런 해독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주파수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력 좋습니다.
이퀄라이저뿐만 아니라 셀렉스 88도 5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만성 식도염 같이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저는 셀렉스 88을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 속 쓰렸던 것들이 쫙 가라앉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거를 진정시켜주고 안 좋은 거를 내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셀렉스 88도 마찬가지, 이퀄라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가능하고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제 몸으로도 확인을 한 거고요. 자, 사용자 주의사항. 자, 사용자 주의사항은 피부가 민감한 분들한테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을 권장치 않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한 곳의 사용 시간을 30분 넘게 사용하지 마세요. 위치를 계속 바꿔주시라는 거 말씀드렸고, 출력을 19에서 23홀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렸죠? 70에서 80%. 무리하게 사용하실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 쭉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전기 자극 제품이잖아요. 이거 전원 꺼놓은 상태에서 패드나 손목밴드를 붙이시고 전원을 딱 켜는 순간 얘가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 전기 충격이 갑자기 확 옵니다. 깜짝 놀라세요. 어쩔 때는 아플 정도까지 와요. 그러니까 얘를 붙이시기 전에 얘는 꼭 먼저 키신 다음에 착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안 그러시면 진짜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돼요. 어떻게 자극이 오는지 그러면 아실 거예요. 패치형은 얼굴에 부착이 가능한가? 안티에이징 하시라니까 얼굴에 붙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얼굴에 붙이시는 건 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 얼굴 제일 민감하고 등 쪽 민감한데 여기 붙이셔갖고 여기 땀띠 나고 트러블 생기셔갖고 일주일 동안 어디 안 다니시고 싶으시면 여기 붙이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실 거면 얼굴에는 절대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금속성 물질이 삽입된 부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팔에 심 받거나 뭐 하셔서 수술하셔갖고 몸에 철쇠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부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 심장박동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공 심장박동기. 아니면 내 몸에 전자기기를 달고 내 몸의 신체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요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판매하셔도 안 되고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 저희가 전기자극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자극 제품이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데 사용해주고 싶다 하셨을 때는 이퀄라이저를 권해주세요. 왜? 셀렉스 88은 내 몸에 직접 전사고요. 이 이퀄라이저는 광범위 전사입니다. 내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전기 자극이 아니잖아요. 얘는 주파수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굳이 꼭 권해주고 싶으시다 하면 퀀텀 이퀄라이저를 권해주시고요. 셀렉스 88을 정말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권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저도 저희 집에는 이퀄라이저와 셀렉스 88을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쓰는 거는 광범위용. 저 혼자만이 아닌 우리 집 안에 있으신 분들은 다 효과를 볼 수 있게 주파수가 전달이 될 수 있게 쓰는 게 퀀텀 이퀄라이저입니다. 얘도 주파수는 전사가 되는 제품이고요. 자, 상처 부위, 특히 개방성, 화농성 있는 사람들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 절개했거나 피부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거 사용은 좀 권장해 주시면 안 좋고요. 상처 부위가 다 나셨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부시시거나 그런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피부염. 이거를 앓고 있으신데 전기자극으로 더 그거를 유발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 이후에 나신 분들한테는 권장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꼭 권장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요거를 권장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임산부
임산부도 셀레스 88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태아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건 임산부를 상대로 해서 임상실험을 한 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임산부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요건 상관없어요. 가정용은 광범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악성 종양 염증성 질환 부위에 사용을 금지됩니다. 악성 종양 부위별로 틀리겠지만 일단은 뭐 위암, 뭐 대장암 이런 거는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도 되는데 바깥으로 드러나신 분들한테는 사용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셀레스 88 얘기입니다. 이분들도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생식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남성분들이 가끔씩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남자한테 좋은 게 뭡니까? 저희한테 그래요. 저도 제가 그래서 사장님 그거는 남성 운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남성 운동에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전립선은 좋으시고요. 발기까지는 솔직히 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 운동에 놓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남성 운동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술 환자 갑상선염 수술 환자는 하셔도 이 상처가 아물었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갑상선염은 저희 주파수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염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수술 환자는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 사용하시는 게 좋죠. 수술을 한 부위가 어떤 영향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수술 부위가 아주 아문 다음에 위에 보강이 될 수 있는 주파수를 선택해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시면 제일 좋겠죠. 자, 오늘은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얼굴을 뵙고 드렸어야 되는 게 원래 좀 정상적인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으로 뵙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네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